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의 이창근 세무사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맘때쯤 되면은 파이어족에 대한 꿈을 꾸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외주식, 화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번거롭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세법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금융소득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과세 금융소득인데요.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그리고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ISA 계좌에서 발생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데요. 비과세라 그래가지고 전부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납세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도 연관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리과세 금융상품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입니다. 보시면 이제 공모리츠, 공모부동산 펀드, 공모인프라 펀드,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 이런 펀드 등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게 되는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에 대해서도 딱히 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당연하고, 조건부 이제 종합과세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업소득자라시던가 혹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간혹 근로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딱히 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을 하실 때 첫 번째 근무처와 두 번째 근무처, 이 두 가지 근무처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인데, 이 경우에 두 번째 근무처에서 첫 번째 근무처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RSU나 ESPP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RSU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이제 ESPP를 통해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셨다면 요 RSU나 ESPP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꼭 확정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유의사항인데요. 요건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제 그런 만큼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 소득이 국내에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는 이렇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계신 금융기관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라는 것을 요청하신 다음에 요거를 받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하나의 증권사만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뭐 할인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 증권사에서도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증권사마다 따로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양도한 것까지 모두 합산한 다음에 통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각각의 증권사에서 각각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게 중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실 때 뭐 어떤 증권사는 양도 차익, 어떤 증권사는 양도 차손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국내 비상장 주식 양도분 그리고 대주주 양도분 상장 주식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했을 때 원래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장외에서 양도했다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다라고 하고 해외 주식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면 이제 이 둘을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요 양도 차손익은 모두 통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요 차손만 통산되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에서도 차익, 해외 주식에서도 차익 이렇게 발생하셨다고 하면은 그 차익도 통산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ETF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QQQ 혹은 이제 뱅가드 이제 이런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들 이런 거 양도하셨을 때 양도 차익이 나왔다. 이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래 해외 ETF의 이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해외 ETF를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생상품인데요.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그리고 해외 파생상품,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중에 ELW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주식과는 아예 별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았다라고 치더라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다시 또 그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생상품과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은 다른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익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와 해외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여러 군데의 근무처가 있었던 경우에 여러 군데의 근무처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RSU 또는 이제 ESPP 이런 소득이 있을 텐데 RSU가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혹은 이제 ESPP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경우 이때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원천징수 등 이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납부 세액 영수증을 꼭 챙기고 제출하셔야 된다는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여러 군데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에 파생상품 그리고 해외 주식을 그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금의 계산 명세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여기에 파생상품은 별도의 그룹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통산이 안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ETF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뭐 타이거라던가 뭐 코덱스 이제 이런 게 국내 상장 해외 ETF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선물 ETF와 같은 기타 ETF들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들은 이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한 5월의 가장 큰 이슈,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외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해외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신고기한을 맞아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들께서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더 유익한 절세 이슈, 그리고 더 쉽게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